안녕하세요. 해외 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는 마홍일의 해주야 진행의 이선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 또 아마존과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속에서 뉴욕의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무려 2% 오르며 2060선을 회복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또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1.6%, 68%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 속에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갈지 저희 마홍일의 해주야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홍일의 해주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해주야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자, 제가 2시간 전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요. 올해 처음 인사뵀습니다. 네, 제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첫 인사 드리네요. 돼지의 황금돼지의 여러분 계좌 황금 돈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도 마테차 작년에 마테차가 시작하고 나서 너무나 큰 수익률과 적중률 그리고 깔끔한 AS 등으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그 마테차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모로 준비한 또 강의를 많이 준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해외 선물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저의 기법 강의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잡아드리는 부분들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테마주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전차남에서 나온다. 네, 전차남의 마스터 테마주 차트.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차남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웅 전차남 덕분에 계좌가 아주 따뜻한 한 주 보내실 수 있었죠. 오늘도 우리 마스터 테마주 차트 시청자분들을 위한 내 계좌를 반전시킬 만한 황금돼지 종목 2선 준비했습니다. 종목은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에 나왔던 종목에 대한 AS도 우선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주에 증시 사항이 상당히 특이 사항이 많아요.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매수를 좀 들고 있긴 한데, 네네. 자, 이번 주 증시 사항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네네. 일단은 우리가 미국 증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가 커플링되는 모습, 즉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상무부와 그리고 미국 행정부 간에 그저께였죠. 1월 7일 미중 무역 분쟁 협상 재개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속하는 미국 노동부가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윌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신규 취업자 수를 12만 7천 명, 즉 13만 명도 안 될 거다라고 예측한 거와 다르게 미국 고용부 같은 경우는, 즉 노동부는 이번에 12월 비신규, 즉 신규 취업자 수가 33만 2천 명 가까이 된다 하면서 미국 지수가 상승하는 데 힘을 보탰고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져서 낙폭이 커서 반등이 컸던 만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와 다르게 낙폭이 크지 않아서 크나큰 반등은 하지 못하고 주중에 코스피가 다시 2000선을 내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년 10월 코스피가 최저점이었던 1985선을 지지선으로 반등해서 다시 2000선을 회복했고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다시 코스피 지수는 2,100을 도전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618선, 마지막 즉 저점이었던 618선까지 빠지지도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위인 650선을 지지선으로 반등해서 다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에 2018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고하저의 흐름이었다고 하면은 2019년 주식시장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아직은 확실시 된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셧다운 해제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의 EU 탈퇴, 즉 블랙시트라고 하죠. 그 블랙시트 이후에 유럽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그런 확실시한 부분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2018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미중 무역 분쟁 자체도 아직 해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도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낙관론이나 기타 등등 지금 여러 가지 낙관적인, 그러니까 모든 기대심에 오르고 우려심에 빠지는데 지금 기대심이 좀 생각보다 많이 상충되어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을 보이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건 7%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상승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완전 이제 반전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 확보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조금 떨어져서 진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시각 맞으시죠? 네, 저랑 생각이 같네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AS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깔끔하게 두 종목 드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냐, 손실이 나냐 정확하게 AS 해드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항상 늘 그래왔듯이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2선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이 손절하는 경우도 있었죠. 손절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목표 달성한 종목도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먼저 손절한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SY 패널입니다. 이 SY 패널 1월 2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수가를 5,500원에서 5,800원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매수가를 5,500원에서 5,800원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이게 1월 2일에 추천하자마자 그 다음 날 BW 즉 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로부터 BW 발행, 즉 신주 인수 부사채권 발행, 그게 사실이냐라는 공시 요구 답변에 따라서 주가가 투심 약화로 인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되고 나서 SY 패널이 맞다, 250억 정도의 BW 발행 사실이 맞다라는 사실에 주가는 그 다음날 1월 3일 5,250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제가 1월 4일에 5,100원까지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BW 발행을 한 기업을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죠. 예전 같았으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 했을 겁니다. 근데 BW 자체는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자체가 좀 악재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리스크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5,300원 선에서 정리하고 다시 잡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SY 패널은 다시 충분히 제로, 즉 상승할 수 있는 힘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부근에서 마이너스 1, 2%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들고 가셔가지고 저는 본전권에서 손실 보지 않고 안전하게 매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날 추천드렸던 메디프론이 있었죠. 메디프론은 제가 1월 2일에 치매 관련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만 볼 게 아니라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도 봐야 된다 했어요. 왜? 테마는 대북 테마가 순환매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이슈로 추천드린 게 아니라 1월 2일 치매 치료 이슈로 추천을 드렸고 이 매수 추천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홀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직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치매로 오지 않았고 매수가 부분에서 약보합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메디프로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 하나만으로도 피 한 방울만으로도 사람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이죠. 즉 2018년 추천을 드렸던 부산산업 2018년 12월 19일 정도에 추천을 드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머니투데이 마스터 테마도 차트 마테차 애청자분들이셨다면 이 종목 하나로 17% 정도까지도 수익 실현이 가능했을 겁니다. 왜요? 12월 19일에 추천을 드리고 바로 매수가 대비해서 7% 이상,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7%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1월 3일 SY 패널이 손절된 날, 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3일 주가가 18만 3,5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부산산업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12월 19일에 16만 2,500원에서 15만 원까지 그냥 넓게 잡자고 했습니다. 이 정도 매수가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간다고 했어요. 근데 목표가를 바로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약 8거래일 정도 만에 그냥 주말 다 빼고요. 실거래일 기준으로 8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주식 방송을 이제 진행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만 딱 내가지고 이렇게 AS 제대로 끝까지 해주는 거는 거의 뭐 유료 회원방 수준의 그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뭐 손절이 나간 종목도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토탈적으로 봐보면은 지금 마테차 이후에 한 7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우선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BW, CW 이런 용어들을 뭐 아는 사람은 뭐 쉽게 알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주식시장에서 사채는 BW와 CW가 있습니다. 이 BW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CW는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근데 이 BW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조건부 사채입니다. 이게 SY 패널이 이번에 25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나왔죠. 이 발행 당시에 사채는 즉 부채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채권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그런 채권입니다. 즉 기업이 BW, 즉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면은 자산은 늘어납니다. 기업의 자산은 늘어나요. 하지만 부채 역시 똑같이 늘어납니다. 부채 역시 똑같이 늘어나요. 그럼 반대로 CW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채이긴 하지만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순간 자산은 늘어나지만 부채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연초예요. 연초에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부실기업이라든지 즉 부채가 많은 기업을 건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3월 달만 되면은 이제 바로 감사보고서 시즌이라 이겁니다. 어느 기업이 회계법인 통과를 못해서 거래 정지가 될지 모르고 한기주의 종목이나 관리 종목으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굳이 BW 발행한 회사를 게다가 몇 억도 아니고 250억 이상이나 발행한 회사를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매수할 종목은 많고 수익 내고 나올 종목은 많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 예를 하나 보면은 에이프로젠 KIC가 BW 발행해서 이틀 연속이나 하한가가 나오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에서 BW, 즉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SY 패널 깔끔하게 마이너스 4% 선에서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먹으면 10%, 마이너스 4% 손절. 뭐 손절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뭐 진입만 하면 마이너스 4% 그냥 가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뭐
BW 같은 경우는 부채가 느는 거예요. 근데 자산도 늘지만 부채가 같이 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가는 건 3월 이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나 피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은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3월 감사 시즌에 맞춰서 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아, 그럼요. 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시즌별로 잘 준비해서 위험한 가랑 소나기는 또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마테타에서 또 지속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승률이 너무 좋으니까 자 이 시간대 알람 근데 제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 몇 시에 할 거예요 안 했어요. 계속 들으시라고요. 다 좋은 내용이니까요. 자 이번 주에 전국민 공개 추천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사실 저희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서 수익 좀 잘 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선물 뭐 갖고 싶으세요? 선물 하나 사드리려고.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거 좀 편하게 생방송이니까 약간 빼기면 됩니까? 아닌가? 차?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자 이번 주에 나올 전국민 공개 추천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답게 이번 주 추천주는 황금돼지 종목 2선을 준비했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폴더블 관련주인 원익큐브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먼저 제가 원익큐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어제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CES 2019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ES 2019에서는 AI,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티를 관심 있게 보자고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플렉시블, 즉 웨어러블 핸드폰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웨어러블 제품을 공개한다고 하고 또 오는 3월에는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즉 접히는 핸드폰을 처음 출시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나중에 폴더블 폰 출시되고 나서 그때는 그 관련주를 찾으려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을 낼 때 3월에 출시한다, 4월에 출시한다 했지만은 그 전부터 계속 이 폴더블 폰, 삼성에서 내놓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시장에서 심어주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그 관련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이 원익큐브가 즉 플렉시블 핸드폰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이 접히잖아요. 네, 이 접히면서 잘 휘어지고 그리고 깨지지 않는 액정에 들어가는 부품이 은나노 와이어라는 겁니다. 그 은나노 와이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원익큐브고요. 저는 이 원익큐브를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월 9일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인 원익큐브의 매수가는 2,480원에서 1월 9일 좀 넓게 잡겠습니다. 차트를. 1월 9일 원익큐브의 매수가는 2,480원에서요.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현재 주가는 2,510원이지만은 보수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2,480원에서 2,380원. 네. 이렇게 좀 매수가 넓게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표시를 해둘게요. 이렇게만 보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걸 매수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2,680원에서 2,750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해 드립니다. 네. 방송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시면은 따로 메모해 주시는 습관도 좋아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50원에서 3,1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00원으로 세팅해서 즉 설정해서 우리 원익큐브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도 여기 자료 한번 보셨죠? 이게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폴더의 개념이 아니에요. 피면은 화면을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와 진짜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네, 우리는 언제나 기술의 발전과 그걸 여러분의 계좌 수익으로 갈 수 있게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면 되겠죠? 예, 자,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개 추천주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공개 추천주는
네, 지능기업입니다. 이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리절차 해제 소식으로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능기업은 정확히 2달 전에 대선 정책주로 분류돼서 현재 주가 1,990원이지만은 2,700원까지 상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기업은 여기서만 재료가 있지 않아요. 상승의 재료가, 상승 정보가요. 현재 행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뉴스테이, 즉 도시재생사업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번 상한가까지 나왔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능기업을 대선 정책주 플러스 현 행정부의 정책주로 보고 있어서 이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가져왔고요. 매수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차트 보시면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2,070원에서 1,950원으로 매수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왜? 모두가 매수해야 그게 매수가니까는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인 2,190원에서 2,300원까지로 목표가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 즉 2차 목표가죠. 죄송합니다. 2차 목표가는 2,400원에서 2,600원 제시하고 손절가는 1,890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지능기업 매매하는 데 있어서 또 역시나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종목에 대한 설명이 빠르고 담백해서 네. 굉장히 많이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니큐브 같은 경우에 사실 갤럭시가 이제 또 나오고 나서 또 그 이후에는 굉장히 또 소멸될 수도 있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선 움직임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워니큐브를 매수하면서 뭔가 조금 그래도 유의할 점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마태 비책에 대해서. 마태 2비책, 증시 일정이 지나게 되면 차익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덱스터나 또는 덱스터를 비롯해서 다른 그런 종목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던 적도 있는데 갤럭시가 출시되고 나서 즉 폴더블 폰이든 플렉시블 폰이든 그게 출시가 되고 나서 시장은 차익 매물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니큐브는요 대체적으로 OLED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항상 늘 그래왔듯이요. OLED 자체는 OLED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니큐브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워니큐브가 삼성전자에서 내놓는 갤럭시 스마트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TV에서도 OLED TV라든지 UHD라든지 계속 나오잖아요. 액정이 좋은 거는요. 굳이 핸드폰뿐만 아니더라도 TV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라도 다른 LG나 또는 아이폰에서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이 워니큐브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폴더블이든 플렉시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은나노 와이어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요. 네. 자, 우선은 지금 유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더 낫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치적인 부분들이 가치 투자로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바로 다음 주에 시세가 확 나온 건 아니지만 또 2주에 걸쳐 8거래일에 걸쳐서는 17% 이상 또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 보면은 지금 바로 다음 주에 뭐 단타성이 아니더라도 스윙으로도 상당히 좋은 게 그 워니큐브 같고요. 또 지능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유의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능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은 이게 관리 종목으로 됐던 종목이라서 그리고 지능 기업이 2016년에 한 거래 정지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행히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 지능 기업 자체가 재료, 즉 상승할 수 있는 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주가가 3,000원 이상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이 지능 기업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라는 건 제가 잡아드린 손절가 있잖아요. 그것만 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모든 주식은 이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에서 추천드린 종목은 3월 가기 전까지만 무조건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3월은 솔직히 그냥 미국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말 찬바람이 부는 아주 날카로운 찬바람이 부는 감사보고서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되기 전에는 일단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대선 정책주라고 했잖아요.
당장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저는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 나올 수 있다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오기 전까지만 홀딩해 주십시오. 네, 3월 전에는 청산하는 게 좋다. 감사보고 시즌에 찬바람은 누구도 아무리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춥다. 이렇게 무조건 이해하시면 뚫립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마스터테바의 차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성의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자, 마홍의 대표님께서 이 시간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자, 해외 선물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대표님,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마성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바로 전에도 그 앵커 자리에서 했었죠. 자, 우선은 마성해외 선물 네, 전주는 쉬었습니다. 네, 상당히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2시간 전에도 지금 2시간 반 전까지 환자복 입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마성해외 선물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해외 선물 시장은 뭐 주식 시장도 뭐 화랑장이고 괜찮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그냥 파이어 완전 정말 너무나 괜찮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아프면서도 그냥 오일 올라간 그 오일 자체가 지금 더 이상 하락할 것보다는 올라갈 재료가 많다라는 생각으로 오일 매수를 걸어놓은 것들이 다 잡혔고 상당히 큰 수익을 또 주고 또 움직임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기회다. 진짜 물반 고기반인 시즌이 해외 선물의 지금의 타이밍입니다. 늘 그렇진 않아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사실 하락장 오기 전까지 상승장일 때는 물반 고기반이었다면 지금 해외 선물이 물반 고기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의 내용은 아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적인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냥 실전적이고 진짜 당장 돈이 될 만한 것들만 여러분한테 찝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드려서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자. 네. 자,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랑 나스닥의 시장이 사실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000포인트에서 반등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외 선물에서 최근에 핫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아래로 변동성도 좋고요. 기술적 분석의 진입가가 상당히 잘 맞아 떨어져요. 자, 지금 현재 보면 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이라는 건 지금 뭐 어제 거를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만든 거예요. 했는데 자 일봉 차트상 이제 저점을 찍고 쭉 올랐고 현재 요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조금 더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그 마성의 해외 선물 시작할 때 매도 포지션 떨어진다 배팅. 자 해외 선물은 떨어지는 거에도 배팅할 수 있고 올라가는 거에도 배팅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풋, 네, 떨어진다 풋, 네, 올라간다 콜 이렇게 배팅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쉽게 떨어진다 배팅, 올라간다 배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요 자리, 네, 뭔가 지금 구름대, 일봉상 그냥 영문 W에 들어가서 일목균형표를 누르고 딱 누르면 나오는 겁니다. 수치 변화 두지 않았어요. 자, 수치를 변화는 제가 보는 차트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비책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이 따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매도 떨어지는 거에 배팅 해볼 만하다. 라인은 여기까지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 다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많이 투자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냐면은 원금 대비 한 2.5배 정도 수익이 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수익을 준 거고요. 여기서 더 빠졌죠. 쭉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요 반등하는 시점이 보면은 자 그냥 단순해요. 한 번 크게 지지했던 자리는 한 번 크게 저항한다. 자, 한 번 크게 지지를 했던 자리에 한 번 크게 저항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전에 지지했던 요 라인, 어이고, 네. 네. 자, 요 자리는, 네. 네, 요 자리 라인에 지금 그 전에 지지했던 라인까지 얘가 왔으면 요 자리는 다시 저항.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자리가 지지가 됐던 게 한번 확 깨지면 저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마성의 그런 예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더 팍팍 상승할까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요 라인에서는 한번 살짝 올려쳤다가 다시 빠질 확률이 저항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지지했던 곳까지 다시 올라왔고 그 자리에 맞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저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뭐 사실 저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뉴스를 봐보면은 뭐 미중 무역에 대한 기대심, 뭔가 확실한 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기대심이 좋아졌다. 기대심, 뭐 시장은 기대심에 오르고 안 좋을 것 같다. 뭐 제롬 파웰이 뭐 지금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것 같아. 이런 우려심에 빠지고 하거든요. 자, 지금 기대심에 오른 거예요. 뭔가 다 재료가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심 때문에 오른 거는 또 어느 정도 난관에 부닥친다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트럼프 그 정권의 그 셧다운이 좀 더 길어진다. 뭐 셧다운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도 크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면은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조정을 다시 받으니까 지금은 나스닥은 매도할 시점이에요. 자, 매도를 어디서 잡냐? 자, 잡아보면은 네, 지금 요거는 제가 이따 차트로 저 말씀드리겠지만 요 정도 라인인데 왜 요 라인이냐라는 걸 봤을 때 지지선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 라인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요 라인이 있었어요. 자, 지지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등이 500T 이상 큰 폭의 반등이 나온 라인을 지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는 그 대부분이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그 사람이 거래를 하기보다는 뭐가 거래하냐면은 이게 그 주식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큰 시장이에요. 주식 종목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만 해도 2,000 종목이 넘죠. 2,500개 정도 있는데 그런 종목이 있는 거와 이 해외 선물에서의 종목은 정말 뭐 금, 골드, 달러, 엔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이 그러니까 뭐 안 없어질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는 없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하는 오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금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은 사실 사람이 하기보다는 시스템 매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오면 사고 어떤 자리에 오면 팔고 하는 식으로 함수값을 넣어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은 시스템이 대부분이 거래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시스템에서
한번 여기는 살아라고 나온 자리는 뭐예요? 자, 강력하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엄청난 돈을 사버리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살짝 하는 게 아니라 쭉쭉 가버리는 거죠. 엄청 사버리니까 자, 모든 시장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립니다. 자, 그만큼 확 사버리니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시스템이 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이 자리에 오면은 또 띵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 자리, 요 자리 10월 말경에 있었던 요 자리도 반등을 뚱 했던 자리고요. 그 자리를 살짝 깨더니 또 뚱 했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요 자리는 두 개 다 지지선이었고 이 자리가 확 깨졌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라인에서 1차적인 저항이지만 요 라인까지 왔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저항을 받을 거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눌림을 받을 거다. 그렇다면 매도에 투자해라. 매도에 배팅해라. 배팅이라는 단어가 좀 세다면 매도에 투자해라. 나스닥은 매도에 투자해라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게 여러모로 지금 막 낙관을 할 거예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 3.89%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하이닉스 7% 이상 오르고 좋죠.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또는 나스닥 위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숨을 고르고 조금 떨어질 만한 라인이다. 매도의 배팅을 노려볼 시기다라고 제가 찝어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가격이나 리딩 자리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유럽 증시는 유럽 증시 어쩌고저쩌고 유럽 증시는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냐면 그리스 파동 때 우리나라 주가 완전 망가졌죠. 그리스 파동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리스 때 엄청나게 사실 투자로서 손해를 봤었어요. 그리스가 이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정확하게 9억 8천인가 날린 것 같아요.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브렉시트 때, 브렉시트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거에 배팅해서 그때 한 15억 정도 수익 났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해외 선물은 떨어지는 거에 투자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떨어지는 이 제롬 파웰이 생각보다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진행했을 때 이거는 시장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외 선물로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웃고 있는 거죠.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집 평수를 바꿔야 되겠는데 집 위치를 바꿔야 되겠는데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거고요. 가져가고 현재 있고요. 저도 많은 회원들이나 같이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난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만할까 좀 쉴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장을 상당히 큰 수익으로 가져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 한 사람들에서는요. 자, 시청자분들은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해외에서 주는 선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선물을 한번 배워보면 괜찮은 투자처입니다. 왜냐,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요. 지금은 물방 고기 반 시장이니까요. 자, 지금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한 미국 증시가 지금 화랑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영국에 대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블랙시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사실 아주 좋지는 않아요. 유럽발 악재가 언제 터져도 모릅니다.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 좀 힘들어요. 유럽을 내가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저의 개인 자료에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럽발 악재도 언제나 상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은 상당히 크게 눈에 보여지고 있죠. 기대심에 오르고 우려심에 빠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바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또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호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민감하게 막 반응하지만 굳은 살이 배겨서 나중에는 막 나와도 크게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이러다가 결국 어느 정도 협의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줄어들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듯 하지만 너무 낙관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뭘로 봐라?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된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은 좀 빠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 또 거기에 또 유로발 악재도 좀 많이 상중되어 있는 게 많다.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아파서. 네, 자, 달러, 네, 뭐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와 금은 사실 그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달러는 오르고요. 그리고 금도 올라요. 근데 주식시장이 좋기 시작하면 금과 달러가 빠집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금을 매수하라고. 지금 현재 금을 매수할 때라고. 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저도 정말 한 3번 정도 봤어요. 거기서 보면 유아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나라가 망하는 거에 배팅할게요. 그렇다면 달러를 사 모아야 됩니다. 네. 자, 달러를 사 모은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은 이런 안전자산인 거예요. 금이나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런 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지금 금의 차트 제가 뭐 사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고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은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눌림이죠. 눌림을 주고 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올라선다, 완전히 좋아지고 유동성으로 시장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정말로 어느 정도 시장을 분석해본 사람이라면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되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되려 더 매도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는 게 되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점을 저갱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할 좋은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해외 선물했을 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원유 산유국들이 이거 지금 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상당히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럴 때 진짜 한 2,000달러 그러니까 2,000T가 3,000T가량 쫙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을 크게 보는 건 좀 잘 보거든요. 좀 뭐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저 주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에 배팅할 만한 시기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 나왔습니다. 자, 국제 유가 이거 뒤에 보지 마. 저 보세요. 자, 뭐 제가 뭐 아프면서 면도도 못하고 얼굴이 좀 더부룩한데 이게 또 멋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오늘은 안 갖고 나왔습니다. 네, 뭐 약간 뭐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양해 부탁드려요. 아팠으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외모는 이렇지만 그래도 종목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제대로 해드릴게요. 자, 유가는 지금 굉장히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사실 50달러를 깨고 42달러 주문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50달러를 회복을 했죠. 엄청난 거예요. 8달러, 그러니까 8,000T 가까이가 내려왔다가 8,000T 가까이가 800T 가까이가 내려왔다가 다시 800T 가까이가 네, 자, 지금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은 어떻게 될까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우선 47달러, 6달러 라인까지는 한 번 더 오고 그 뒤에 다시 54달러, 5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찝어드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시장은 안 좋아지면 오일도 같이 빠지기 마련인데 왜 시장이 안 좋아져도 오일은 오를까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뉴스는 바로 감산입니다. 오펙의 감산. 네, 오펙에서 사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네, 오펙의 감산에 대한 뉴스는 사실 53달러, 4달러 부분에서 나왔는데 그게 72달러보다 2,200T가량 엄청나게 내려왔을 때 그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너희들 단합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걸로 엄청나게 때려 부었죠. 그래서 거의 오일 쇼크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42달러 부근이면은 제가 그냥 해외 선물, 제 이름 자체가 해외 선물이거든요.
제가 진짜 해외 선물의 전도사라고 불려요. 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해외 선물 커리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노래를 맨날 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해외 선물 전도사인데 이 해외 선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42달러의 오일 가격을 본다? 이거 무조건 눈 감고 사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저가라고 보이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70달러 이상에서부터 42달러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자, 지금 저점 대비해서 800T가량, 800T가량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점은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47달러 라인, 그러니까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스파르타 강의라고 해서 16시간 동안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과 실전에 대한 강의를 정확하게 42번을 했습니다. 네, 그 17시간 동안 숙박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부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려요. 수강료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냐?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장이 저금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국제유가는 조정 어느 정도 주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오펙의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전에도 나왔고요. 앞으로도 오펙은 어느 정도 유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강력한 제재를 어느 정도 이상은 할 수 없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제가 말했죠. 금이나 달러에 대한 부분들, 네, 안전자산은 하락했지만 또 올라갈 거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내용들,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은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더 기대시는 분들만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잘 맞추는 거는 기술적,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나스닥은 기존의 큰 저항선에 부딪히는 자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오늘의 양봉이 나온다면 지금 매도 포인트로, 지금은 매도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좋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 앞으로 올라갈 테지만 조금 떨어지는 47달러 중순 부분에 47달러 중순 부분 47.50 라인에서는 매수 포지션 올라가는 거에 배팅해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성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실전적인 내용 위주로 지금 당장 생방송이거든요. 지금 당장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그건 저를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으로 강의한 내용들은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마홍일이니까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검색을 자유자재로 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실전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자리나 흐름들은 지금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번 거래를 해보기 좋은 시즌이고요. 매도 포지션 대응하고,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렸다가 47달러 중순 분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00T가량 잡고 익절 라인은 한 300에서 500T 이상 봐도 될 만한 스윙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성의 선물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성의 해외 선물 이름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알찬 강의들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매도 시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마홍일의 해주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02-2077-625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알찬 정보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